있습니다. 무려 940만 원이란 돈을요. 예,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비해서 더 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더 내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4%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1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마이너스가 뜹니다. 이 마이너스 뜬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약간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너무 얼굴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근데 되게 이렇게 화면엔 엄청 하얗게 나오네요. 짠! 보시는 장표는요, 제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나 보험료를 내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일단 암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성이 손해보험사에 일반암 진단금 1,000만 원을 가입할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좌측은 10년 만기 자동갱신형으로 가입을 한 경우고요. 우측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자, 20년 납 100세 만기부터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40살에 이 보험을 가입한 17,510원 이 동등한 일정한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내는 겁니까? 20년 동안 내는 거고요. 20년 납입이 완료되면 100세까지 편안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하는 겁니다. 10살 때 가입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나요? 매달 9,020원씩 보험료를 20년 동안 동일하게 내고요. 100세까지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10살 때 가입할 때가 40살 때 가입할 때보다 거의 보험료가 두 배나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를 감안하면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냥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가 더 유리한 거죠? 10살 때 가입하면요. 100세까지 9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거고요. 40살에 가입하면 6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무조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늦게 가입하려고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을 한번 볼게요. 좌측은요. 10년 만기 자동갱신형이고요. 최대 종료 시점은 100세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 첫 번째 10살 때 가입을 한다 그러면 월 보험료가 얼마밖에 안 됩니까? 2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만큼 자연식 보험료랑 이게 평균식 보험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거의 차이점인데 무튼 10살 때는 처음에 100원씩 내면 됩니다. 10년 동안이죠. 10년 만기 갱신이니까. 그런데 20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480원으로 보험료가 오르고요. 이렇게 또 10년을 내고 그리고 또 30살이 되면 또 오른 보험료를 10년 내면서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살에 가입하면 9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기까지 예를 들어서 만기의 선택을 100세로 했다라면요. 90년 동안 내야 되는 거고 40살에 가입하면 몇 년 동안 내야 된다고요? 네, 무려 6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비갱신형은 가입할 때 납입 기간을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갱신형 어떻게 해요? 10년 만기 자동갱신형이면 1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언제까지 낸다? 전기납이니까 만기까지 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요. 좌측은 갱신형으로 10년 만기 자동 그래서 100세까지 종료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고요. 우측은 20년 전기납으로 했고요.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가입 방법이 소비자한테 유리할까요? 자, 일단 20년 납은 요 20년 납입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40세는 이 돈을 내고요. 또 이 돈을 내야 되고 또 이 돈을 앞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누적해야 됩니다. 과연 이 보험료를 다 누적했을 때랑 40살에 이 보험료를 납입한 거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정말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자, 좌측에 이 보이시는 요 금액들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기 자동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를 누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20년 납 비갱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누계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0살 때 가입하면 이게 90년 동안 내는 거고요. 60살 때 가입하면 이게 40년 동안 내는 거겠죠. 그리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 10살에 가입하건 20살에 가입하건 언제든 가입해도 몇 년 낸다? 20년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를 감안 안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10살에 가입하면 갱신형은 1157만 8천 원을 내야 되고요. 비갱신형 얼마만 내면 됩니까? 216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940만 원이란 돈을요. 예,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비해서 더 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더 내죠. 예, 어떤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틀린 얘기라고요. 이 돈의 가치와 이 돈의 가치는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 다릅니다. 나중에 90년 후에 낼 돈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감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가를 한번 2% 정도 감안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10살에 낸 돈이 아까 1100만 원이었던 돈이 어떻게 됩니까? 총 납입보험료 90년 동안 내는 납입보험료가 무려 300만 원으로 거의 8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물가를 감안한 현가로 계산한 거고요.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갱신형도 물가에 적용을 당연히 받겠죠. 좀 덜 받겠지만 그래서 210만 원이 178만 원으로 돼서 물가 2%를 가정했을 때는요. 10살 때 안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것을 가입하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네,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갱신형이 더 유리할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갱신형을 권유하는 사람들 물가를 어떻게 잡는다? 높게 잡는다. 예를 들어서 실제 정부 발표 물가는 뭐 1%, 2%대, 최근에는 거의 0%대 물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지만 과거에는 물가가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체감 물가라는 거는요.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10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마이너스가 뜹니다. 이 마이너스 뜬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물가를 4% 정도 반영하니까 어떻게 나온다?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불리하게 나온다. 물가를 3%로 가정을 하면은요. 지금처럼 물가가 3%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죠. 4%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갱신형이 유리하다고 나왔는데 손해율이 올라간다. 손해율이 한 10% 정도씩 올라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0세는 비갱신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손해율까지 반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기준이 결과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5% 정도 손해율을 봤다. 그러게 되면 그래도 40세에는 비갱신형이 이기네요. 이런 식으로 손해율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은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물가를 한 3% 정도 잡았을 때는요. 손해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불리한 거예요? 손해율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비갱신형은 일단 다 픽스돼서 내가 보험료를 다 납입해 놓는 거고요. 평균식 보험료 방식으로. 갱신형은 이 손해율의 영향을 받아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율이 무조건 그러니까 플러스로, 그러니까 0% 보다 초과가 되게 되면 무조건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더 불리해지는 거죠. 지금 물가를 3%로 하고요. 손해율을 0%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갱신형에 비해서 갱신형이 불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40살 때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하면 총 379만 원을 내는데 비갱신형으로 하면 315만 원을 내니까 63만 원 정도 비갱신형이 유리하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손해율을 더 올려볼게요. 10% 그러니까 5% 정도로 올리게 되면 금액이 당연히 더 커지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면은요. 갱신형이 비갱신형에 대해서 불리해지는 것들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손해율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이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왜 갱신형 보험보다 비갱신형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했죠? 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시기가 보험이 정말 필요한 시기고요. 보험이 정말 필요한 시기는 건강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가거나 보험료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60세 때, 70세 때, 80세 때, 90세 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물가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산술적인 평가에 물가 반영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는요, 보험료 납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한다라면 보험료 납입 여력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요. 악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결국 보험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은 무용지물이 되고 기존에 가입한 모든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내가 납입 능력이 있는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갱신형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층 설계를 하는 거죠.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같이 좀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험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주축으로 갖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비갱신형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갱신형의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뭐 엑셀 계산기를 이렇게 산술적으로 또 꼭 돌리는 게 보험에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 적은 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갱신형의 경우는요. 그럼 비갱신형에 비해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일찍 받다 보니까 이런 데에 따른 효용이 또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갱신형을 가입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를 갖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비갱신형이 갱신형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이 이렇지 않고요. 다른 보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산기 쓸 수 없나요? 계산기 필요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계산기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애플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실비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당연히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실에 영업자료실에 자료실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실비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계를 새겨드리면요. 보상되나요에 들어가서 뭐 탈모라고 치면 탈모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입되느냐에 대해서 뭐 고혈압이라고 치면 고혈압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손 보상 기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재입원 면책 기간이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과거 보험을 볼까요? 이때 설정하고 완료를 누르면 그때 판매됐던 담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100세 만기까지 앞에서 보상 한도는 케이스 2 이거는 이제 케이스 2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재입원 면책 기간이 며칠이었다라든가 교통사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 기준이라든가 이게 만약의 약관을 직접 분석해서 저희가 다 넣어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빨리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저장을 해놓고 고객님이 물어볼 때 갑작스럽게 영업하고 계신데 물어볼 때 답변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알려주세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심층 질문이라든가 또 케이스에 따라서 또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으실 수도 있고, 특히 여기에 우리나라 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세요. 다 아시는 보상 관련 전문가 또는 세금 그리고 노무, 예를 들어서 그 CEO 관련 이러한 이제 기업 영업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개별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실비아 앱을 꼭 설치하시고요.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영업에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예, 보타쿠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